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돈 쓰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추분 동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연금저축으로 네. ETF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마침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이라는 거 다들 가입을 하셨을 텐데, 세액공제 받으시려고. 그런데 그 연금저축 그냥 꼬박꼬박 납입하는 그걸로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ETF라는 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ETF로 좀 액티브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연금저축이나 ETF로 다 굴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 세 가지예요.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부터 이제 신규 가입이 중단이 됐고,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당연히 연금저축 보험이니까 보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안 되고, 연금저축 펀드라는 계좌를 가입해야 그 안에서 일반 펀드를 고르거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ETF라는 거를 골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ETF가 뭐냐, 그냥 이게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데 어떤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의 가격에 따라서 그 주식의 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요 상품이 ETF다. 즉 코스피 지수가 1% 올랐다. 그러면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라는 상품도 1% 가격이 오르고, 금을 추종하는 ETF도 가격이 금값이 5% 떨어졌다. 그럼 5% 떨어지고, 뭐 10% 올랐다. 그럼 10% 올라가고. 요 대상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다양하게 한 47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걸 골라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대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ETF로 굴리게 되면 뭐 네. 특별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사실 특별하게 이게 더 좋습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보다 이게 낫습니다. 물론 이제 연금저축 보험은 하지 마세요. 수수료가 너무 세요. 뭐 연금저축 펀드로 굴리는 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는 아닌데, 우리가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은 그냥 낮은 이율, 보험 같은 경우 높은 수수료 대신에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원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원금 받자고 20-30년 정도 저축하는 거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야지. 물가 상승이라도 극복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 내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펀드들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펀드들을 고르다 보면 액티브하게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를 하고 있다가 야, 이젠 중국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를 하고,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빼가지고 중국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빼가지고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혹은 중국 주식형 펀드에 들어있던 걸 빼가지고 여기다 바로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일단 대상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장이 열린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ETF 거래하는 것처럼 일부 환매해서 다른 데 옮기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요거 팔아가지고 내가 ETF 뭐 10,000주가 있는데 이 중에 한 3,000주만 팔아가지고 요걸로는 한 금 ETF를 사볼까? 아니면 미국 시장을 쫓아가는 ETF를 사볼까? 아니면 요즘에 뭐 2차 전지 이쪽에 쫓아가는 ETF를 사볼까?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 상품을 보다가 사고 싶은 ETF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골라 놓으면 매달 자동으로 투자가 돼요?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내 코스피 지수를 쫓아가는 ETF를 골랐다. 이 ETF에 매달 10만 원씩 넣고 싶다. 이게 안 됩니다. 왜? 이 ETF는 가격이 매번 바뀌잖아요. 1초에 한 번씩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0,000원이지만 이게 11,100원으로 되면 10만 원 넣었을 때 10주 살 수 있다가도 9주밖에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매수를 할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해줄 수가 없어서, 자동이체는 걸어놓고 이 계좌 안에 돈이 들어가는 건 매달 뭐 10일 혹은 20일 내가 정해놓은 날짜에 돈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돈으로 어떤 ETF를 얼마만큼 살지 이거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어쨌든 이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는 했으니 투자는 안 되더라도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굴러가겠죠. 이럴 때 여기서 붙는 이자는 은행 그냥 수시입 출금 통장에 붙는 이자나 거의 비슷하게 붙는다. 그래서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좀 어느 쪽으로 굴릴지는 부지런하게 생각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반 주식 사고 파는 것이랑 똑같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도 이거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ETF를 여기서 거래할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너무 위험한 것들,
2배로 움직이는 상품들 있잖아요. 레버리지 상품이나 아니면 좀 거꾸로 움직이는 거. 요것들은 이제 파생형 ETF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ETF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ETF는 다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셨다고 해가지고 다 ETF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금저축 펀드를 은행에서도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되는 은행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제한적이고 증권사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증권사도 31개 정도가 이제 연금저축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8개 증권사만 가능해요. 저는 참고적으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쓰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셋대우증권 이거 광고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편리하더라고요. 이제 거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편리해서 쓰고는 있는데 그 증권사들도 한 8개 정도 증권사만 ETF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권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팔 때 수수료 내잖아요. 그렇죠. 연금저축펀드에서도 수수료 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증권사별로 경쟁 치열해가지고 주식계좌 만들면 아마 주식 매매 수수료 ETF 포함해서 안 뗄 거예요. 대부분 안 뗍니다. 뭐 평생 무료 이래요. 저도 지금 주식 거래하는 거 뭐 다 평생 무료예요.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안 떼는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떼는 곳들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아까운 돈이니까 그런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ETF는 또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게 공통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안 냅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이에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없고 증권사에서 정한 수수료만 떨어져 나가는데 자, 그 증권사 수수료가 무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끔 거래하다 보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제외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유관기관 수수료가 뭐냐면 뭐 예탁결제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증권거래소 이런 곳에서 거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0.004%인가? 되게 미미해요. 진짜 코딱지만큼 나가긴 하는데 그거는 어디 가서든 낸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안에 내가 10만 원을 딱 넣어놓고 만 원짜리 10주를 딱 사려고 그러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수료 몇십 원, 몇백 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미 다른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험 같은 거. 네네. 예.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추가로 가입되는 거예요? 추가로 가입은 되는데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걸 가입할 때 그 금융기관에서 고객님 얼마 한도로 해드릴까요? 물어보긴 하는데 대부분 안 물어보고 최대 한도로 설정을 해버려요. A 은행이 가가지고 연금저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1,800원 한도가 꽉 찼으면 뭐 B 증권사나 C 보험사가 가지고 연금저축 만들 때 다른 곳에 한도가 1,800원 꽉 잡혔으니까 여기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걸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걸 그만큼 터야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입돼 있던 상품을 이렇게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여지껏 내가 쭉 한 달에 10만 원씩 연 120만 원, 5년 동안 했더니 600만 원 여기 쌓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 깨면은 여지껏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깨는 게 아니고 기관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세금 페널티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보험 상품을 이쪽으로 옮겨올 때는 해당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이 페널티 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보험 중간에 깨면 손해보잖아요. 그게 한 7년 정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오실 분들은 가입한 지 7년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상담원에게 콜센터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이전을 했을 때 수수료가 혹시 있나요?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붙냐? 그래서 그 기간을 넘겨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때까지 그럼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납입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30만 원씩 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최소 금액으로 줄여달라고 하세요. 그거 줄이는 거는 페널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정도가 아마 최소 금액일 텐데 요걸로 줄이고 즉 30만 원 내던 거 5만 원으로 줄이고 이제 뭐 새로이 개설하는 연금저축 펀드에는 한 달에 25만 원씩 여기 5만 원 여기 25만 원 이렇게 납입하고 있다가 이거 수수료 없어지는 시점에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가장 알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다른 이제 뭐 증권사나 이렇게 옮기는 게 네.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되게 간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옮겨갈 곳에 저 연금저축 펀드 계좌 만들 건데요. 기존에 어디 뭐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옮겨오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쪽에서 기존에 가입하셨던 상품 뭐 증권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다 알려주면 둘이서 연락해가지고 한 2, 3일 내로 돈이 싹 움직여집니다. 그게 기존에는 직접 가가지고 막 서류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되게 간편해져서 모바일로도 연금저축 기관 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모바일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증권사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되 미리 가입한 상품의 이력 같은 거 그러니까 어느 보험사인지 뭐 어떤 증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해서 가시면은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오늘은 이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해서 조금 더
나중에 연금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혹은 영상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